안녕하세요 인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전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지구 생명체의 공식 대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죠. 맨 처음이라.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재밌겠죠? 오늘은 제가 우리 행성의 생명 사이클을 안내할 테니 안전벨트를 꽉 매고 시간여행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이 지구예요. 46억 년 전 모습이죠. 여러분한테는 익숙한 예쁜 파란색과 초록색의 공이 아니네요. 그렇죠. 마치 녹은 용암으로 뒤덮여 해성, 소행성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대한 암석처럼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행성은 우주 먼지 구름이 뭉쳐서 형성됩니다. 중력 때문에 공처럼 동그래질 때까지 말이죠. 물론 아직 생명의 흔적은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첫 번째 시기를 하데스대라고 부르는 걸 거예요. 그리스어의 하데스, 즉 지옥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죠. 아주 잘 어울리죠? 좋아요. 계속 넘어가 볼까요? 전 벌써 태어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일러요. 지옥 같은 시대는 대략 6억 년 동안 지속됐죠. 그리고 이 시대의 중요한 이정표는 달의 형성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과학자라고 부르는 잘난치 않은 인간들은 어떻게 달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세웠죠.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어떤 거대한 천체가 하데스대의 지구를 스쳐 지나가다가 중력장에 갇혀서 그 이후로 계속 궤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우리 행성에 충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세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일단 제가 지구상에 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비극이죠. 어쨌든 달이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한 직후 지구의 자전 속도는 편안하게 하루 24시간으로 느려졌어요. 또 그 충격으로 지구가 기울어졌고 지금처럼 계절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시생대가 시작됐습니다. 아니요, 아직 생명체는 없어요. 그치만 기다려보세요. 곧 생기니까요. 기후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안정되었고 지구는 식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죠. 물이 증발해서 응축되어 대양과 물론 대륙을 형성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 개의 초대륙이 형성되죠. 그리고 마침내 수백만 년 후에 말이죠. 네, 맞아요. 생명체가 지구에 나타납니다. 여기 제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살게 된 생명체가 나타난 거죠. 이때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리는 단세포 생물이었죠. 제 친구들과 저는 햇빛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얕은 바닷물에 산소를 방출하죠. 자, 여러분 인간들은 영리하죠. 산소가 철을 녹슬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속에 철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철을 녹슬게 했죠. 그러다 철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한 산소가 갈 곳은 대기권밖에 없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단순한 생명체지만 우리 행성의 공기를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줬죠. 여러분은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줬죠. 대산소화 사건이라고요. 우리 덕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죠. 바로 원생대랍니다. 원생대는 25억 년 전에 시작됐으니까 시아노박테리아가 대기를 산소로 채우는데 약 15억 년이 걸렸다는 걸 계산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산소는 우리 배설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독한 거였어요. 불행히도 산소 농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멸종해버렸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사라지는 대신 저는 호기성 생명체로 진화했어요. 오예, 전 이제 지구에 영원히 머물 거예요. 지켜보세요. 생물은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다세포 유기체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오래전부터 풍부하게 존재하던 대기 중의 산소가 메탄과 혼합되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죠. 온실 효과는 약화되고 지구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으며 행성은 무려 3억 년 동안 최초의 빙하기로 빠져버렸죠. 얼마나 추웠는지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꿋꿋이 견뎌냈고 얼음이 녹으면서 생명은 새롭게 시작됐죠. 엄청난 기세였어요. 풍부한 산소 덕분에 오존층이 나타나서 태양의 해로운 방사능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어요. 제 동료들은 물에서 조금씩 기어나가기 시작했고 물 밖에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땅에서도 생명체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개척자였던 우리는 마침내 승리했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몇 분 동안 설명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20억 년이 걸렸어요. 이제 우리는 지구 발전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도달했어요. 바로 고생대예요.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라고 불리는 생명의 폭발과 함께 시작됐어요. 처음에 물속에는 무척추 동물들로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추 동물들로 넘쳐났죠. 그리고 이 척추 동물들이 해안으로 뛰어올라서 정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요? 하하, 저를 기억해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뻥! 저는 처음으로 나타난 날개가 없는 곤충이에요. 곧 제 진짜 얼굴을 보게 되시겠지만 이미 제가 누군지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짐작 가는 거 있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약 4억 1,500만 년 전 고생대 대본기에 지구는 완전히 변했어요. 우림이 무성하게 자라고 물고기와 다른 생명체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척추동물이 땅을 돌아다녔고 저와 같은 곤충들이 자신들의 굴속을 기어다녔죠. 천국이 따로 없네요. 불행하게도 2번의 대멸종이 발생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 말이죠. 첫 번째 대멸종은 석탄기 우림 붕괴예요. 언젠지 아시겠죠? 바로 석탄기에 있었던 일이죠. 지구 온난화의 주요한 변화 때문에 많은 동식물 종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땅에 묻히고 썩게 됐죠. 네, 맞아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발굴한 화석이고 에너지를 위해 사용하는 석탄 매장지예요. 이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실제로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생물들의 잔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열대우림의 붕괴는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거대한 대멸종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거랍니다. 고생대 말기에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가 눈앞까지 왔을 때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해 전체 생물의 약 96%를 쓸어버렸습니다. 꽝! 그건 약 2억 9,100만 년 전이었고 지구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여전히 생명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중생대는 소행성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4%로 시작됐어요. 처음 5,100만 년은 파충류의 진화로 특징 지어졌죠. 트라이아스기는 그 유명한 공룡 시대로 가는 일종의 관문이었어요. 네, 드디어 도착했어요. 하지만 먼저 제 소개를 제대로 할게요. 이 영상의 댓글에서 적어도 몇 명은 제 정체를 정확히 짐작하신 분들이 계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상할 거예요. 드디어 강력하고 강인하고 끈질긴 바퀴벌레를 소개합니다. 네, 저는 영원히 지구에 남아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최초의 바퀴벌레는 쥐라기에 나타났고 공룡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도마뱀과 함께 살았답니다. 사실 초기 공룡들은 트라이아스기에 나타났지만 그들의 진정한 지배는 쥐라기에 더 가까운 시기에 시작했고 대략 1억 6천만 년 동안 지속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소름 끼치게 기어다니는 제 친구들과 저는 그들 근처에서 삶을 악몽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지금처럼요. 어쨌든 여기에 덧붙이자면 공룡들은 여전히 단일 초대륙인 판기아에 살았지만 그들의 시대가 저물어갈 무렵 지각운동으로 초대륙이 찢어지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대륙들이 만들어졌죠. 불쌍한 공룡 가족들은 지구 표면에 바꿀 수 없는 이동으로 이산 가족이 됐죠. 이건 농담이에요. 지각의 움직임은 너무 느려서 실제로 흩어진 가족은 없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초기에 쉽게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신생대가 됐어요. 그리고 거대한 파충류의 최후가 다가왔죠. 거대한 소행성이 다시 한번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소행성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6,600만 년 전 공룡들은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됐어요. 불쌍한 생명들을 위해 잠시 묵념해주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초기 포유류들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봤어야 해요. 공룡이 이 땅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포유류는 얌전하게 지내야 했지만 이제 그 거대한 날카로운 이빨에 우적우적 씹힐 염려가 없어지자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포유류 중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전 아니에요. 전 곤충이라고요. 기억하시죠? 힌트를 드릴게요. 그들은 약 390만 년 전에 나타났고 여전히 지구상에서 매우 두드러지죠. 네, 여러분들이에요. 최초의 인간들이요. 그 당시엔 진짜 인간이라고 하긴 뭐하고 영장류라고 할 수 있죠. 두 발로 걸으면서 연장을 만들어서 주변 환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영장류죠. 플라이오세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구에 나타났다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들은 홍적세에서부터 약 1만 년 전에 시작된 완신세까지 계속 진화해왔죠. 그때가 바로 여러분 같은 인간들이 무리사회를 이루기 시작한 때죠. 그리고 저는 그때도 여러분의 영원한 이웃 사촌이었죠. 하지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자, 여기까지예요. 제가 뭐 놓친 거 있나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보태고 싶은 중요한 또 다른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고인돌 가족이 언제 나타났냐고요? 1960년 정도예요. 아무튼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아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